4개월 동안 가만히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 얘들아. 니네가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100만 원짜리 물건을 파는데 내가 5개월 동안 나눠서 낼게 20만 원씩. 근데 나 100만 원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붙잖아, 얘들아. 그러면 그렇게 내면 나한테는 약간 손해잖아. 근데 그게 이제 무이자 할부인 거지. 근데 무이자 할부는 사실상 할인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1,000만 원에 12개월 동안 이자, 24개월 동안 이자. 요거를 곱해주는 게 내가 갚아야 될 총액이라는 거지. 요 방정식을 세워주면 되고, 1415번을 세워보면 명확히 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1415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봤어? 민니 읽어봤니? 자, 읽어봤어? 괜찮니? 이거는 이제 연금을 일시불로 받는다는 얘기잖아. 근데 얘들아, 800만 원씩 10년이니까 총 받는 금액이 8천만 원이지. 근데 내가 일시불로 받는다 그러면 8천만 원을 받는 건 말이 안 되지. 왜냐하면 일시불로 8천만 원을 받으면 내가 10년 동안 저축해놓으면 8천만 원 이상일 거 아니야. 그러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8천만 원보다 더 받는 거지. 만약에 일시불로 받을 때 8천만 원이 된다면. 그러니까 일시불로 받고 싶으면 8천만 원보다는 덜 받게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응. 이거는 근데 이제 거꾸로 마이너스로 식을 세우면 안 되고 식 세우는 건 똑같아. 얘는 한꺼번에 받으면 얼마를 받는다는 거잖아. 그 한꺼번에 받는 금액을 다른 색으로 표시할까? A라고 한번 해볼게. 한꺼번에 받는 금액 A. 오케이? 그 다음에 800만 원씩 10년 동안 받는 거를 자 매년 800만 원씩 받고 10년 동안 받으면 총액이 얼마가 되는지 원리합계를 계산을 해보면 1.05의 10제곱이야? 이것도 말이니까 기말불이죠. 뭐라고? 이게 내가 800만 원씩 매년 받았을 때 10년이 지나면 붙는 이자까지를 친 원리합계의 총액이지. 그러면 내가 A라는 금액을 일시불로 받았을 때 10년이 지났을 때 이 금액이랑 똑같아져야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이해돼? 식 똑같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왼쪽 문제는 여기가 초항이 변수인 거고 오른쪽 문제는 그러니까 여기가 변수인 형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방정식 구조를 벗어난 식 문제는 낼 수가 없어 지금. 계산 똑같아. 괜찮아 의미야? 그러니까 800만 원에서 내가 깎아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붙여서 계산을 해버리는 거야. 일시불 받는 금액에 10년치 이자 붙은 거랑 800만 원씩 받아서 10년치 원리합계랑 똑같다. 이렇게 그냥 배워버리는 거지. 왜냐면 거꾸로 계산하면 좀 더 복잡하거든. 괜찮아? 그래서 지금 요 형태로밖에 방정식이 안 세워지니까 너무 안 어려워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그러면 똑같은 문제니까 1414번을 이제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 주부터 선택 자습하면 되나 보네. 선택 자습 때 숙제 안 한 사람 불러다 시켜요. 웬일이야? 나오고 싶어? 자, 1414번 고고싱. (1414번도) 원금, 연금 일시불로 받는 거랑 똑같은 문제죠. 현식아, 너 뚜껑 잊어버렸냐? 잃어버렸어? 네. 그거 우리 학원 네? 문 앞에 뚜껑 버려져 있어. 진짜요? 어. 거기 있어요? 아 상담실 있어요? 저거 맞아. 닌텐도 스위치. 어? 그래서 누가 또 잃어버렸구나 하고 난 그냥 오늘은 안 해. 한두 정도 됐어. 네 맞아요. 있으면 다행히. 진짜로 물어볼 줄 알았어. 하지만 어디서 잃어버린지 몰랐어요. 왠지 누가 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주워올 걸 그랬나? 아니 그러니까 내가 주우면 내 반이 아니면 찾을 수가 없잖아. 있을 수도 있어. 자, 방정식 세웠으니까 같이 세워보자 얘들아. 자, 질문 봐봐. 구입 시에 노트북 값을 일시불로 치른다면, 그러니까 노트북 값 일시불이 변수가 되겠지, x. 자, 근데 원래는 할부로 사기로 했대. 7월 초에 노트북을 할부로 구입한 후 7월부터 매월 말. 이거는 기수불인지 기말불인지 헷갈리게 하려고 이렇게 쓴 거거든. 민미야, 기수불이야, 기말불이야? 왜냐하면 말에 갚는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9만 원씩 20회에 걸쳐서 갚는다 그랬어. 이율 2%로. 그러면 초항 9고 기말불이니까 초항 이렇게 생겼죠. 2.02에 20제곱 빼기 1 나누기 1.02에 빼기 1. 자, 이게 9만 원씩 20회 걸쳐서 갚는 금액의 원리 합계죠. 이게 민미야 x인 거야 아닌 거야? 아니지. 1.02 여기도 20제곱 이 어디 갔어? 그렇게 해준 거랑 같다. 그러니까 방정식이 항상 똑같이 새겨지니까 얘들아 암기로 풀어도 될 정도죠.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계산해 볼까요? 자, 0.02, 0.5, 뿅뿅, 뿅뿅, 25. 25 곱하기 9 얼마냐? 225. 그 다음에 이게 1.5니까 x는
225 나누기 1.5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응? 그래서 150만 원을 갚으면 된대. 자, 근데 얘들아, 이 문제도 자, 내가 시험에 나와서 잘 안 풀린다고 해보자. 7월 초에 9만 원씩 20번 갚는데, 그치? 그러면 9만 원씩 20번 낸 것만으로도 180만 원인 거잖아. 그치? 근데 이게 할부로 낸 거니까 내 실제 물건 값은 180만 원보다 싸야 돼, 비싸야 돼? 싸야지. 그러니까 4번, 5번을 고르는 사람은 경제관념이 너무 후달린다. 그리고 원래 가격이 120만 원인데 얘들아 할부로 샀더니 180만 원이면 너무 고등도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3번을 찍겠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계산을 못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괜찮지? 자, 그리고 여기 있는데 얘들아 1416번이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의 맨 마지막에 모의고사에 나왔던 원리합계 문제예요. 봐봐. 1억 문제를 쭉 봐봐. 갚을 액수는 전년도보다 6%씩 늘려서 갚기로 했대. 그러니까 납입 금액이 계속 6%씩 불어난다는 얘기예요. 납입 금액이 달라지는 문제인 거야. 한번 풀어봅시다. 왜 민미야? 문장이 길어서 짜증나? 야, 니네가 공파이팅 GD 되게 안 좋은 띠네. 어? 선생님은 돼지띠고. 선생님의 나이는 83년생. 아니 17살. 아니지 너희보다 한 살 많아야 되는 거네. 19살. 어? 19살 맞는 거 71년생 있습니다. 뭔 71년? 그래서 그 민미야 엄마가 돼지고기를 사왔으면 좋겠어? 쥐고기를 사왔으면 좋겠어? 지금 지금 아니지. 돼지띠가 좋잖아. 근데 그건 잡아먹히는 거죠. 쥐는 막 이렇게 잡지 않잖아. 그러니까 쥐가 아니 그 우리가 돼지띠라고 해서 우리가 돼지라는 게 아니잖아. 그래도 알았어. 개인 성향 차이. 저는 이제 야 이것도 상식적으로 좀 찍어볼까 얘들아? 제가 할게요. 제가. 봐봐 은행에서 1억 원의 돈을 빌리고 10회에 걸쳐서 갚으려고 한대. 그러면 1,000만 원씩 10회면 1억이잖아. 근데 이자가 붙고 납입 금액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이건 좀 헷갈리긴 하네. 960이나 1060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1060입니다. 1060이야? 성훈아 몇 번이야? 암사 어? 맞습니다. 1060? 어떻게 줬어? 자 같이 풀어볼게. 세 번째 3번에 딱 들어왔는데
얘들아 아무리 어려워도 표를 그리면 별로 어렵지 않다 그랬어. 괜찮아? 10회 걸친다 그랬으니까 여기 딱 10회 나누고 말이니까 기말줄이네. 자 그럼 봐봐. 첫 해 A를 갚아 말해. 그러면 이자가 A 1.06 이렇게 되고 맨 마지막 칸에서 A 1.06의 몇 제곱이 돼? 10제곱, 아 9제곱. 그렇지 그 제곱이죠. 헷갈리는 사람. 괜찮아? 왜냐하면 여기가 10개가 나눠지려면 얘들아 11개의 짝대기가 필요하죠? 근데 한 칸 땡겨서 갔으니까 여기가 9이 된다는 거 이해돼? 괜찮아? 요 3개 같은 걸로 해보면 더 쉬워. 여기서 시작했잖아. 그럼 두 번부터 기말줄이니까.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이 문제가 왜 쉽냐면 여기서 A 이제 납입해서 갚은 거잖아. 그리고 이게 이제 10년 지난 건가? 10년 동안 이자 붙은 거고. 그럼 민미야 여기서 얼마 납입해야 돼? 이게 이제 첫 번째 납입한 금액에 이자가 붙는 거고 두 번째 납입 얼마 해야 돼? 아니 왜 고민해요? 전년도에 A 냈으니까 이번 연도에는 얼마 내야 돼? A 곱하기 응. 100분의 106. 그러니까 1.06. 그렇지? 그러면 여기 끝까지 가면 뭐가 되는 거야? 맨 9제곱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세 번째 납입 금액은 얼마야? A 곱하기 1.06 제곱이니까 맨 A 1.06의 9제곱이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이게 몇 번 쌓이는, 이거 다 더하면 몇이 되는 거야 얘들아? A 1.06 9제곱에 이 몇 개 있는 거야? 여기? 뭐가 볼게요? 요게 여기 있는 거 합이 원리함께잖아. 네. 요거 다 더하면 여기다 뭐 곱한 거냐? 9. 10이죠. 네. 10번 걸쳐 갚는다는데 어떻게 그거지? 됐어? 요게 1억에다가 이자 붙인 금액이겠지 얘들아? 조금 애매한 게 있는데 계산해 볼까 그럼? 그럼 이거 없어지고 이거 왜 줬냐 이거? 내가 세운 방정식이 맞다. 그럼 1.06이고 1000만 와 1060. 됐어? 1000만 곱하기 1.06이니까 1060만 됐어? 가끔 가다가 얘들아 진짜 이게 필요 없는 문제들이 있긴 있네. 근데 그런 페이크는 많이 쓰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1억 꾸면 생각보다 갚아야 될 금액이 되게 큰. 1억이 얘들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니네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보통 니네가 뭐 의사 라이센스라든지 변호사 라이센스 같은 게 생겼을 때 은행에서 억대 마이너스 통장
통장을 만들어줘.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쓰면 그냥 빚이야. 그 통장에서 카드를 만들어. 근데 1억이 얘들아 갚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게, 예를 들어서 내가 500만 원을 번다고 하면 20번 갚아야 돼. 500만 원을 갚는다고 하면 20번 내야지 갚을 수 있지. 맞지? 근데 내가 500 버는데 500만 원을 갚을 수는 없잖아. 너 500 벌면 얼마까지 갚을 수 있어? 150 150밖에 못 갚겠어? 200 그러면 200씩 갚는다고 하면 2.5배 늘어나는 거잖아요, 기간이. 그러면 20번 갚아야 될 게 50번에 갚아야 되잖아. 근데 그게 이자가 하나도 없을 때 50번이지. 근데 은행도 신용이 꽤 좋은 사람이 꿔도 이자가 거의 7% 복리는 될걸? 7% 복리니까 단리로 치면 거의 10% 가까울 거야. 그러니까 1년 지날 때마다 1,000만 원씩 더 뿌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얘들아 1억이 되게 갚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너희들이 그런 생각 안 해봤을 텐데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들이 있거든, 집이 어려워서. 그럼 그게 한 5, 6천만 원 정도 대출 받는 걸 텐데,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시작도 안 했는데 그 시작이 겁나 어려워지는 거야. 학자금 대출은 이자도 적긴 적을 텐데. 그러니까 차라리 만약에 학자금 대출로 도와줄 거면 거의 무이자로 꺼주거나 그래도 힘들지. 잘 생각해보면 니네 뭐 300 버는데 막 150씩 빚 갚는데 쓴다고 생각해봐. 갑자기 숨이 턱턱 막히니. 맞잖아. 150 버는 사람인데 빚 없는 사람이랑 다른 게 전혀 없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니네는 막 집 사는데 억지로 막 돈을 많이 꺼서 산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많이 생각해봐야 돼. 지금 사실 일자리는 서울 중심 쪽으로 갈수록 많잖아요. 근데 서울 중심에는 젊은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질 정도로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 늙은 사람들만 많이 산다고. 그러니까 일할 사람들은 바깥쪽에 나와서 자꾸 서울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교통비도 많이 드는데 일 안 하는 사람은 중심에 살고 있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얘들아 도쿄도 주변이 전부 다 위성도시야. 근데 거기서 좀 눈여겨볼 만한 게 도쿄에서 두 개 정도 위성도시 빼고 다 망했어. 왜냐면 일본도 출산율이 1.2인가 그러거든. 자, 어쨌든 뭐 별로 안 어렵죠? 대충 마무리 됐냐? 자, 이제 수열의 합으로 넘어갈까요? 근데 쉽게 질문. 맞아. 질문해. 1388 잠깐만. 1388? 1388 이게 질문. 나는 1402번, 1403번, 1405번이요. 야, 이제 내가 풀어줬는데 못 풀겠냐? 그 원래 학교는 다 풀었어요. 상환 그래, 같이 풀어. 1388? 1398 1398?
1388. 자, 요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네. 자, 미미야. 요게 등비 수열의 합골이 되려면 P랑 Q의 관계가 어떻다 그랬지? 현식아 어떻다 그랬지? P랑 Q가 0이요. P랑 Q가 0이야? 아니 그 뺀게 0이요. 더하는 게 0이야. 그랬나? 자, 그리고 요거 까먹었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지, 민미야? SM 빼기 SM 마이너스 1을 일단 해주는 거예요. 요거 하면 귀찮잖아. 알고 기억하고 있으면 꽤 편해요. 자, 그럼 요거를 빼면 일반한 형태가 나와주는 건데. 괜찮아? 빼면 뭐 돼, 민미? 이것은 P 여기서 빼기 1 하면 R이 이렇게 붙는 거잖아. 요 상태로 빼는 게 낫지 않아? 그럼 RP 빼기 P니까 R 빼기 1P R의 N-1제곱 뭐 이렇게 생겼겠네. 괜찮니? 자, 이 문제들을 페이크가 결국 A1이랑 S1이 일치해 주냐인 거잖아. 그치? S1은 얼마야? PR 플러스 Q고 A1은 여기 1 넣은 거니까 PR R 빼기 1 이렇게 되나? 아, PR R 빼기 아니구나. PR 빼기 1 됐어? 그러면 PR 빼기 P가 PR 더하기 Q랑 같다 이렇게 되니까 요 식이 나와주죠. 괜찮아? 그래서 여기 P 더하기 Q가 0일 때 등비수열이다 이런 얘기. 자, 그럼 민미야 이제 보여? 여기서 우리가 문자 한 변수로 고칠 수 있게 됐어. 자, 그럼 요 식의 최소값을 구하래. 뭐가 생각나시죠? 뭐? 산술기 합성균이 생각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는 안 배웠죠. 여기다가 100 곱한 거라고 해석해주면 10P분의 100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럼 요거니까 곱하면 2루트 100 20이 최소값이다. 쉽지? 그래서 요런 식 보면 상술기하가 바로 떠올랐으면 좋겠어. 괜찮습니까? 정리해보세요. 정리했어? 졸립냐? 나도. 진짜 잠든 것 같아요. 왜 어제 몇 시에 잤는데? 나도 어제 유튜브 보다가 이런 식. 진짜로? 유튜브 보다가 계속 개선만 뜨길래 짜증나서 자버렸어. 진짜 이런 식이요. 야, 우리 이번 주 일요일 오면 이제 한 3주 못 먹어. 뭐라고요? 어? 3주나 안 먹어요? 아니 이번 주 일요일 놀면 한 3주 정도 못 먹는다. 근데 얘들아
선생님 때는 그 내신 보는 과목이 24과목이라 그랬잖아. 그래도 한 뭐 3주 정도쯤 준비했던 것 같거든. 근데 고등학교 생활을 보면 내가 내신을 준비하고 시험을 보기까지의 기간과 그러지 않은 기간 중에서 시험을 준비하고 보는 기간이 난 더 길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시험을 준비하고 보는 게 일상인 거야. 안 보는 게 안 일상인 거야. 저거 훨씬 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 물어본 적이 있거든. 아버지 40대 41살에 있었던 일, 42살에 있었던 일 이런 게 다 기억나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는 기억이 안 나고 30대 때 있었던 일, 40대 때 있었던 일 이런 식으로 뭉태기로 기억이 난대. 근데 고1 때 있었던 일, 고2 때 있었던 일 이런 거는 다 기억이 나신다고. 내가 지금 이제 그 나이잖아. 맞아야 돼. 니네 한 학년 한 학년이 되게 그러니까 뭐 꼭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소중한 인생에서 되게 즐거운 시간이야. 즐기세요. 자, 1398. 요건 왜요? 잘 봐. 질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미야. A7 구하라는 거지. 그럼 첫째 항 알려줬지. 결국 R 구하라는 얘기잖아. 맞지? R 뭐야? 자, 근데 식 하나 줬어. 근데 A가 있으니까 저 식이 뭐야? R에 대한 방정식 아니야? 근데 R을 못 구하겠다 이 얘기잖아. 근데 S9를 이렇게 식을 세워버리면 좀 짜증나잖아 계산이. 이게 등비수열을 하니까 물론 이렇게 해도 되는데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선생님은 아니 뭐 이렇게 할 거야 그냥. 자, 뭐식 세웠어. R에 대한 방정식이죠. 복잡해 보이는데 이거 다 없앨 수 있어 없어? 7 다 없앨 수 있어 없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도 다 없앨 수 있네 뺐으니까. 그럼 최종적으로 어떤 게 나와? R 9제곱 빼기 R 5제곱은 3R 6제곱 빼기 3R 제곱 이렇게 남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선생님 저 부차 방정식 너무 어려워요. 그럴까? 최대한 줄여보자. 여기서 3R 제곱 뽑아내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R 5제곱 뽑아내면 나이스. 그러면 R이 뿔마 1일 때 일단 성립하고 그치? R이 뿔마 1이 아니라면 이제 이거 약분되지. 그러면 R 세제곱이 3이네. 쉽죠? 이거겠지? 그러니까 A7은 AR 6제곱이니까 요거 제곱한 9랑 포함 7 곱해서 63. 그래서 질문이 뭐야? 이거 식 세우다가 이걸 어떻게 풀어 이런 거야? 아 여기 방정식이 나한테 쫄았다? 그러니까 그래도 왜 쫄아?
자, 그 다음에 1402번 날아가 볼까요? 1402번이 뭘까? 자, 가봅시다. 이것도 이론상으로 보면 등차 수열 일반항 세워주면 AN은 A 플러스 N-1D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B에는 B 곱하기 R의 N-1제곱 이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네. R이 1보다 작대. 야 근데 봐봐. 결국 AD, BR 구하면 둘 다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식이 몇 개 있어? 4개 있죠.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지금 겉모양으로는 식이 전혀 안 부족한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계산이 짜증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일단 가보자. 첫 번째 식 세워주면 이제 생각은 식을 세워준 다음에 해야죠. A 플러스 7B는 8. 두 번째 식은 요게 BR이고 요게 BR 6제곱인가? B제곱 R 7제곱은 12 식둘. 자 A 플러스 3B는 BR 세제곱 식셋. A 플러스 4B는 BR 4제곱 식4. 자, 요걸 이용해서 A를 구해달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어떻게 연립하고 싶어? 그 밑에 두 개를 더하면 B제곱 R7이 나오니까 나는 더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더하면 이 모양이랑 똑같아지잖아. 그래서 8은 BR 세제곱 더하기 BR 4제곱이라고 나와. 어때? 그러면 봐봐 진미야. BR 세제곱을 내가 X라고 하고 BR 4제곱을 Y라고 해볼게. 그러면 요게 X, Y 아니니? 어때? 괜찮은 아이디어? 왜 이렇게 죽어가? 그러면 더했을 때 8인데 곱했을 때 12인 부수가 뭘까요? 6이죠. 6, 2. 그러면 민미야 이거는 무조건 6이 고정이야 얘들아. 문자 2개씩 2개니까 고정된 거야. x가 6일까 2일까? X요? 6. S는 2. 어? S2. 왜? R이 더 치수가 많은 거죠. X가 6. 그렇죠. x가 6이에요. 됐어? 그럼 구할 수 있니 얘들아? 재밌는 문제네. 근데 이거는 얘들아 수열 수치가 아니라 연립 방정식 연립을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문제 그치? 근데 그
여기서 두 개 곱해서 그걸 10이라고 하려고 그랬다고? 그것도 괜찮다. 그러면 여기랑 해서 문자 하나 없애면 되잖아. 그치? 상관없어. 됐어요? 야 근데 이거 x랑 y 헷갈리면 AD 잘못 나오겠네. 그치? 지금 이제 요게 6이고 요게 2인 거니까 D가 마사네. 그쵸? D가 마사니까 A는 얼만겨? 18인가? 좀 틀릴 만한 소지가 많긴 하네. 자, 그 다음 1403번 적어봅시다. 화장실을 한번 다녀올게요. 왜 한 번이야? 이번 시간에 한 번만 가려줘. 갔다 와. 감사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정말 신고이 진짜. 자, 1403번은 볼게. 자, 봅시다. 성훈아,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의 합이 이거 아니야. 그치? 자, 근데 이제 해석해 볼 수 있는 게 AN이 DN 플러스 K라고 한번 해보자. 보통 이렇게 생겼지. N 앞이 공차로. 괜찮아? 그러면 AEN-1은 DEN-1 플러스 K로 생겼어. 괜찮아? 그러면 이게 EDN 빼기 D 플러스 K가 되지. 그럼 요 ED가 공차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차가 3이래니까 D가 얼마라는 얘기야? 2분의 3인 걸 알려주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은 식으로 보여줬는데 앞으로 보면 EN-1이 공차가 3이면 얘는 공차가 2분의 3이구나. 이렇게 바로 나와도 좋을 것 같네. 괜찮아? 별로 안 어렵지? 그래서 AN을 알려줘 버렸어.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도 얘들아 수열 가는 A1, A3, A5 이렇게 갔는데 얘가 공차가 3이래. 그럼 당연히 2분의 3이지 원래 공차는. 그렇죠? 그래서 2분의 3n 플러스 백인가? 이렇게 생겼겠네. 그럼 벌써 끝나버렸어? A14를 구하는 거야? 근데 왜 답이 없지? 얘는 또 첫째 항만 규칙성이 없나? 아닌데 등차 수열이라고 했는데 첫째 항이 1인 수열 AN에 대하여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일까?
나 지금 깨달았어.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지금 민미야 뭐 했냐면 A, 2n 빼기 1이 공차가 3이니까 요 두 칸이 공차가 3이니까 A2는 2분의 3 공차를 갖는다라고 해서 식을 이렇게 세웠는데 14를 넣어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빨리 논리적으로 추론해 주세요. 자, 봐봐, 얘들아. AN이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 없죠. 그치? 그리고 얘가 등차 수열이라 그랬지. 얘가 등차 수열이란 말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수열이 짜증나 누가. 이렇게 가는데 이 중간중간은 지금 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야. 괜찮아? 얘는 그러니까 여기랑 등차 수열이 아닌가 봐. A에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죠. 속을 뻔했다. 와. 와. 그럼 이제 나를 이용해서 이 중간 애들을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지? 일단 모르니까 A, B, C라고 세팅해볼게, 얘들아. 그러면 S2n-1은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라고 그랬잖아. 자, S1 얼마예요? 1. 그 다음 항은 S3이죠. S3은 뭐야? 자, 이게 공비가 1이니까 이관계죠. 그럼 A는 얼마다? 3. 신박하네요. 그쵸? 맞죠? 자, 그 다음도 한번 해보자. S5는 B 플러스 15야. A3이네. 죄송합니다. 산수를 아직 못했어요. 그러면 얼마야? 11, 12, 9. B 플러스 9인가? 맞아? 여기까지 합의. 자, 그럼 B 플러스 9는 얼마여야 돼? 4여야 되겠네. 그래야지 등비수열이지. 여기는 마오가 되는 게 신박하네요. 자, 됐습니까? 규칙상 마산, 마오, 마치 이렇게 갈 것 같네요. 그래서 A14 구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가면 음수일 것 같은데 마칠이 아닌가? 그럼 S7은 지금 8이어야 되는데 S7 여기까지지. 마이 17 그러면 14 플러스 C니까 C는 또 마이너스 6일 맞냐 얘들아? 나 계산? 맞아? 규칙 속에 없어. 짜증나. 문제가 좀 특이하네. 뭐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 짝수항이랑 홀수 번째 항들이랑 짝수 번째 항이 일치가 하지 않는 그런
나오냐? 여기까지 8. 그다음 16 돼야지. 그럼 여기가 13이니까 더했을 때 16이 되려면 8이 필요하니까 맞지? 여기까지 16이고 그다음 32가 돼줘야 되니까 0. 아 근데 규칙성이 너무 없는데 그치? 이 홀수 번째함들은 규칙성이 너무 지금까지는 없어 보이는데 노가다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괜찮아? 그 다음은 여기가 이제 64가 돼줘야 되니까 점점 커지긴 커지네. 그 다음에 64가 돼야 되는데 여기가 19, 그치? 30이랑 19랑 뭐가 해서 64가 돼야 되니까 51인가 여기가? 그럼 13이 필요하고 됐어? 그 다음 여기 이제 22인데 여기가 128이 돼줘야 되니까 요거 두 개 하면 86이 되고 42가 돼줘야 되겠네. 됐어? 2번인가 보네요. 자, 어쨌든 이게 되게 편견이긴 하다 얘들아. 당연히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했는데 AN이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가 없었으니까 조심하면 되는 문제. 자, 그 다음에 1404. 가봅시다. 1404번. 자, K를 구하는 문제여서 K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요거를 그럼 해석해줘야 되겠네 얘들아. 요걸로 등차 중앙이랑 등비 중앙식을 세우면 되나봐. 근데 HX는 FX거나 GX래. fx가 크거나 gx보다 클 때는 fx, 작을 때는 gx. 그러니까 요 모양을 좀 봐야 되는데 요거 인수분해 되지 않냐 얘들아?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그래서 gx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자, gx는 깜장색 1 2분의 1을 지나고 y절편이 1. 1이 여기구나. 이렇게 생긴 그래프지.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fx는 1,0을 지나는 직선이죠. 근데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모양이 다른데 일단 양수 형태로 한번 그려볼게. 괜찮아? 자,
그러면 요 fx, gx가 얘들아 결국 y 값인 거잖아. 맞죠? 그러면 빨간색이 검정색보다 위에 있으면 빨간색이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선택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검정색이랑 빨간색 중에서 위에 있는 애는 검정색,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검정색, 이렇게 생긴 그래프 나가는 거야, HX는. 괜찮습니까? 자, 그럼 가보자. 이제 끝났어. 2 여기네. 뭐요? 그럼 뭐 2, 3, 4, 5는 다 이 검정색밖에 선택이 안 되네, 얘들아. 나 그래프 잘못 그렸나? 그럼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K에 대한 방정식을 얻을 수가 없네. 이렇게 안 생겼나 보다. 아.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생겼나? 근데 이렇게 생겨도 이렇게 생긴 거죠. fx가 gx보다 작으면 gx 맞죠? fx가 gx보다 작으면 뭐가 잘못됐지? 넣어볼까? 그러면 여기 2에서는 다 이 검정색에다 넣어야 되는 거니까 2 넣으면 얼마냐? 8 빼기 6 더하기 1 3이고 3 넣으면 18 빼기 9 더하기 1 9고 4 넣으면 32 빼기 12 더하기 1 어? H3 10이라고? 그럼 등차 수열 아니잖아. 뭐가 잘못됐지? 해석은 잘못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긴 거 맞잖아, 얘들아. 맞지? 인수분해. 그 다음에 kx 빼기 1은 1,0 지나는 직선 맞는 거 아니야? 어? 아, 죄송한데. 죄송. 왜 2분의 1이 y축 왼쪽이야? 민미야 왜 그거 오른쪽에 있어? 밋밋한하기. 야, 너무해 민미? 너무해? 아니요. 근데 그래도 그래프가 달라지나? 약간 이렇게 생겼죠 지금처럼. 맞지? 그 다음에 1,0을 지나고 어차피 K가 다 양수니까 양수 그래프인가 봐. 그럼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뭐 아까랑 똑같이 생긴 거 아니야? 검정색이 크면 검정색 선택, 빨간색이 크면 빨간색 선택, 이렇게. 맞지? 2, 3, 4 집어넣으면 내 똑같은데? 이거 오타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돼야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말이 되잖아. 그러면 작은 게 선택되니까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 K에 대한 식을 좀 어떤지 말던지 할 수 있을까? 문제가 좀 이상하다. 니네도 다 이렇게 돼 있어? 네. 한번 확인해 볼게. 잠깐만, 이것도 내가 생각 못한 페이크가 있나? 1405번이야 이게? 전사 4번. 야 우리 언제까지 수업이야? 4시로 좀 어? 4시로 25분에 시작했잖아. 5월 25일에 니네가 늦어 보잖아. 25분이니까. 야 이거 진도 안 나가면 숙제가 없는데. 숙제 많아요.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오늘 그만이세요. 잠깐만. 그래프를 아예 잘못 그렸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네. 아 근데 뭔가 봐. 근데 이게 좀 그리기가 힘드네. 이게 1,0을 지나고 또 다른 교점이 1보다 크게 나오네.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거 그림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따로 하자 우리. 이렇게 여기가 1. 좀 이상하긴 한데 괜찮아? 그러면 위에 있는 게 선택되는 거니까 지금 요렇게 선택되는 거죠. 요렇게. 그래프 요렇게 생겼다. 자, 근데 요 교점을 찾아줘야 되는데 요 교점이 뭐냐면 kx 빼기 1이 x 빼기 1 2x 빼기 1인 거니까 요거 1 아니어서 약분하면 x는 k 플러스 1 나누기 2 이렇게 되거든. 여기가 여긴 1이고 그러니까 2, 3이 어딘지를 좀 알기가 애매한 것 같네. 일단 가봅시다. 그래서 가정을 해주면 되겠지. 여기 가면 일단 여기에 2가 있으면 얘들아 요 빨간색이 2인 거니까 K가 되겠죠. 여기 값은 H는 K. 오케이? 근데 3이 이제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뭐 여기 있느냐의 차이인데 3도 여기 있다라고 치면 여기는 2K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4가 이제 이 안에 있느냐 이 바깥에 있느냐로 가정을 해줘서 K 값을 각각 구한 다음에 나를 해석해주면 될 것 같아. 근데 4는 왠지 여기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 넣어볼까 그럼? 4는 이제 여기다 넣으면 얼마가 되고? 16, 32 빼기 12 더하기 1이니까 21인가? 만약 요 관계라고 한다면 K, 2K, 21이 등차 수열이다.
그러면 4K는 K 플러스 21이다. K는 7이다. 이렇게 나오네. 괜찮죠? 근데 K가 7이면 어차피 답에도 없거니와 K가 7이면 여기가 4가 되잖아. 그러니까 4도 이쪽에 넣는 게 아니라 이쪽에 넣어줘야 된다. 모순이 생기네. 그러면 3, 4가 이쪽 바깥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서 한번 해볼게. 자, K 하나 있고 3, 4는 둘 다 이 바깥쪽에서 얘랑 대응한다고 하면 3은 얼마야? 18 빼기 9 더하기 1 10이네. 그럼 K 10 21. 그럼 K는 마이너스 1. 이것도 안 되는데? 그러면 또 해석해 볼 수 있는 게 K가 여기 4가 딱 여기 아까 7천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나? 4가 안쪽이다. 그러면 K, 2K, 3K니까 뭐 이건 당연히 등차 수열 관계인 것 같고 5만 바깥쪽이다. 그러면 2K, 3K 그 다음 5 집어넣으면 뭐가 되죠? 50 빼기 15 더하기 1 36. 자, 그러면 9K 제곱은 72K가 돼서 K는 8. 요게 이제 아무 이상이 없네요. 괜찮습니까? 자, 1405번은 뭔겨? 풀 수 있을까? 자, 오늘 1405번까지 풀고 끝낼 테니까 다음 시간까지 오답 완벽하게 좀 마무리해봐. 자, AN, B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N은 공차가 P인 등차 수열, BN은 공비가 P인 등비 수열이다. 자, 뭐 이거는 식을 일단 다 줬으니까 여기까지는 좀 편하네, 얘들아. Let's go. 그래서 AN은 초항이 6이고 공차가 P인 등비 수열이고 등차 수열이고 BN은 초항은 6이고 공비가 P인 등비 수열이에요. 자, 식 이렇게 세웠고 BN의 모든 항이 수열 AN의 항이 되도록 하는 1보다 큰 모든 자연수 P의 값의 합은 이건 자연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추론하라는 얘기겠죠. 가보자. 이게 수열이 얘들아 6 더하기 P, 6 더하기 2P, 6 더하기 3P 이렇게 가죠. 이 수열은 6P, 6P 제곱, 6P 세제곱 이렇게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전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가정을 할 수밖에 없지. 6P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6P가 얘랑 같을 때, 얘랑 같을 때, 얘랑 같을 때 해가지고 자연수가 나오는 거를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네요.
6P가 P 더하기 6이면 자연수 아니죠? 자연수 NO! 자연수! 그럼 P가 있는 건가 얘들아? 맞아? 네. 그 다음에 6P가 6 더하기 5P여도 자연수잖아. 그렇죠? 아 그리고 6P가 6이어도 되나? 되긴 되네. 아 근데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얘는 제외. 그럼 또 하나 뭐 있을까? 2P 안 되고 3P 안 되고 아 4P 이렇게 세 개 있겠네. 됐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생각보다는 안 어렵네. 괜찮아?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다 뭐 다 오신 사람 있어? 아, 뒤에 좀 남았어? 아,